네, 이해찬 당대표 속기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69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99차 최고위원회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학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검장급 인사에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어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제 법무장관이 국회에 와서 저한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절차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장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사는 외부적으로 노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청사 밖에서 그걸 갖고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1시간 이상 전화로 통화를 했고,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나서도 의견을 얘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절차를 건너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청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한국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해서 결국 다른 야당과 본회의를 열고 198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형사소송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모처럼 국회가 민생을 위해 뜻을 모으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자유한국당은 결국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연금 3법이 개정되어서 설 명절에 더 많은 어르신과 장애인분들께 인상된 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또한 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소상공인 기본법, 지방 일괄 일약법 등이 통과되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숨통을 트이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도 상정이 되었는데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상태에서 정회를 하였습니다. 13일 국무총리 인준환과 함께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일 중앙선관위가 비례정당 명칭 사용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비례한국당이니 비례자유한국당이니 명칭이 난무하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국민 투표권을 지키는 선거를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비례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은영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민생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 달 넘게 심장 한켠에 박혀있던 큰 가시가 빠진 느낌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198개의 민생 법안은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중하고 또 소중한 법들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법안이 통과됐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법안 처리가 하염없이 늦어져 영문도 모른 채 속을 태우며 고통을 당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국민의 삶에 이런 고통을 안겼는지, 왜 정치 때문에 국민의 삶이 손해를 봐야 했는지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에게 국민의 삶보다 앞세워도 좋은 가치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생을 버린 정당은 국민에게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 확립되길 바랍니다. 국민의 소중한 삶을 쉽게 볼모로 잡고 또 민생을 가볍게 외면한 정당과 정치인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묻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민생 열차에서 탈선해 본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저는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민생 본회의를 보이콧했습니까? 어제 민생을 버리고 보이콧해서 자유한국당이 얻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난 한 달 넘게 자유한국당은 아무 이유도 없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어제는 199개 무제한 토론이라는 굴레를 스스로 벗겨낼 마지막 기회마저 헌신짝처럼 버린 것입니다. 그래놓고 오늘은 또다시 청와대에 가서 장애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국민 앞에 염치 없는 일입니다. 이 정도면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중독당, 상습 가출당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께 묻습니다. 어제 민생 본회의에 보이콧을 황교안 대표와 최고회의가 주도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돌아보면 여야 원내대표가 이룬 합의가 황교안 대표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번복된 일이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우리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복되는 합의 번복 때문에 극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합의 브레이커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의 공안검사 리더십이 지난 1년 우리 국회를 극단적인 갈등으로 내몬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합니다. 황교안 대표께 요청합니다. 이제 갈등이 아니라 타협을 진두지휘하는 정치 지도자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본 어게인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삶만은 결코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원내 지도부가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숨통은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자유한국당과 더 이상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말 회의가 될 지경입니다. 부디 황교안 대표께서 대결과 갈등의 정치인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인으로 새롭게 돌아오시길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어제 검찰 인사가 1차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어제 원내대책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부합니다. 검찰의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수용하는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검찰 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검찰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입니다.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권력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제 인사가 검찰 조직을 국민의 검찰로 쇄신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13일 월요일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것을 거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당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제 모처럼 198건의 민생개혁 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지속적 혁신 성장 추진을 위한 데이터 3법, 수호경제법, 경제 활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벤처투자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 분권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균형발전특별법,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한 연금 3법, 그리고 소상공인의 정책의 통일성 및 체계성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그리고 드디어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수립을 할 수 있는 청년기본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 또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었는데요. 제가 발의한 때로부터만 치더라도 2년 9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제 정부의 정책에 청년의 의견이 보다 쉽게 반영될 수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청년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청년기본법을 제1호 당면 법안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어제의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청년기본법을 대하는 데 있어 진정성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년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최소한 이 청년기본법의 시행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 인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보직에 관하여 제청할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법무부는 인사를 하기 전날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본인도 검찰총장과 1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인사를 행한 그제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실에 와서 면담을 하자고 했으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무려 6시간 넘게 검찰총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법무부가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제시해달라,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등의 요구를 하며 끝까지 의견 제시를 거부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에 관하여 제청한다는 뜻만 정하고 있을 뿐 미리 명단을 작성하여 검찰총장에게 전달해야 한다거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의견을 전달받아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의견 제시의 요건으로 전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례도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제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인사 중에 단 한 차례만 미리 인사안을 작성해서 검찰총장에게 보냈던 바가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사 대상자인 검찰에 인사안이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명단을 제공하고 집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비밀리에 만나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훨씬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관례도 어긋나는 요구를 계속하면서 의견 제시를 거부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거듭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 실제로 의견 제시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강원 최고위원님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 인사는 검찰이 우리 헌법 체계 안에 있는 정부 조직의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권 검찰로 거듭나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검사 선서에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운다는 것을 맨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밀 유출, 또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 등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말 21세 3명이나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국민이 108명입니다. 2014년 이후는 통계조차 작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없습니다.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 통계 작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 통계를 법무부나 검찰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인권검찰로 거듭나가는 것은 바로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바로 잡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번 인사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직 내의 인권 침해입니다. 여성 검사 또는 평검사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나 갑질 그리고 성폭력 등이 검찰 조직 안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검찰 조직 내에서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 내의 인권 침해도 바로 잡으라는 것이 이번 인사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을 공수처 폐지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과는 거꾸로 가는 정당이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제는 법무장관 추미애라고 적힌 플래카드, 현수막을 찢는 행동까지 했다고 하니까 완전히 길거리 과격 우익단체 행동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50년대, 60년대 자유당 폭력 정치를 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수 통합한다고 합니다. 몸집만 불리는 그런 극우 정당의 길 가지 마시고 건강한 보수 정당 길 가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집은 주거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처럼 왜곡 선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광풍이 우리 경제의 암이자 독입니다.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대책이 성공해야 우리 경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부동산 쪽으로 몰린 자금이 산업 자금화해야 우리 경제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경제를 좀먹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원칙이 일관되게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서른 최고위원님.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려 하는 합의를 깨고 어제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취업난과 주거불안을 겪는 청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장애인 19만 명과 노인 325만 명의 혜택이 돌아갈 연금 인상을 위한 연금 3법 개정 등 국민 삶과 직결되어 있는 법안 처리로 공연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이 해야 할 자세일까? 검찰 인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검찰 인사 재청권을 행사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 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약속한다고 하는데 반개혁 역주행을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정치 세력을 국민들께서는 절대로 지지하지 않으실 겁니다.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번 검찰 인사는 절차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인사의 의미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 마련도 아니라 조직 쇄신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비사실적 유포를 통한 여론몰이 수사, 인대한 기훈현식 접근 수사, 결정적 한 방을 놓고 질질 끄는 수사, 법원의 제동이 걸렸던 사상 초유의 부실 기소 등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던 검찰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영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청년 정책의 종합적 지원 근거가 되는 청년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단일안이 만들어진 지 599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년 기본법의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랜 시간 청년 기본법 제정을 기다려온 청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년 기본법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토대가 만들어지고 정치권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든 법안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뜻깊습니다. 청년 기본법 제정은 청년 정책의 거대한 변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청년 정책이 청년 당사자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혁신적인 과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과 여정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시혜적 조치가 아닌 청년의 권리를 법으로서 보장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청년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게 되고 각 지자체에는 청년 관련 행정조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정책 제도화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이 늦어진 만큼 기본계획 수립, 청년 거버넌스 개편, 세부정책 과제 수립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인 청년들의 가슴에 불안을 지우고 희망이 채워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 발언이겠습니다. 네,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사무실을 빌리는 돈조차 아까웠었는지 당사 소재지가 현재 자유한국당의 중앙당사 동일하다고 합니다. 위성정당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6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고 노골적인 꼼수에 기가 찰 것입니다. 이런 페이퍼 정당의 출현은 한국 정당 역사와 선거 개혁을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묘수라며 내세운 위성정당은 결국 모래 위에 쌓아올린 종이의 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수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서 의석 몇 석에 탐을 낸 나머지 위법적인 페이퍼 정당을 창당한 행위는 결국 소탐대실로 이어질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위한 198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환영합니다. 8일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19년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 결정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강제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입니다. 2018년 국내 1000대 기업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5,537만 원이었고 2018년의 최저임금은 월 157만 3,770원이니 대기업 직원 평균 임금의 34% 수준입니다. 헌법소원이 제기한 대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길 원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이 존중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을 억누르는 최저임금 정책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과의 최저임금 갈등의 문제가 아닌 벌어지는 임금 격차, 사회 양극화 문제를 우리 당사자들과 함께 대안을 찾는 그런 사회적인 큰 대화의 장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내 리더십 부재 일기에 봉착하자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논하며 색깔론과 이념 갈등을 이용해서 또다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나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황교안 대표가 자성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을 기망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듭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8일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정당법 41조의 창준이 및 정당의 명칭은
신고된 창준이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아무리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는 하지만 유권자들을 혼동시켜서 표를 얻고자 하는 이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은 반드시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꼼수 위성정당 설립을 즉시 철회하고 퇴행의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상생의 정치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쭉 부탁드립니다.